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치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치권은 정말 논란이 많은 법으로 양날의 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면 그 어떠한 조치보다 강하게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반대로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소송사기죄 등과 같은 범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유치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점유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한 건물을 명도를 하거나 또는 이사를 갔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을 나갔다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이유로 다시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임차인 또는 공사업체의 경우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살거나 공사 현장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적법한 점유로, 현재 자신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마다 적법한 점유가 인정되는지 또는 되지 않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는 역시 인터넷 전화법률로 문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면 채무자로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그 채권과 관계된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점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인해 소유자가 유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규모가 큰 공사 현장 및 규모가 작은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즉, 아파트 같은 대규모 건설 현장 또는 단독주택 및 빌라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각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유치권일까요? 또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일까요? 첫 번째,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공사 현장의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유치권자가 낮에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밤에 잠깐 와서 지키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시건 장치 등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잠깐 왔다가 가는 경우. 네 번째, 건물 경비업체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물의 임차인 출입을 허용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과연 적법한 유치권일까 또는 적법하지 않는 유치권일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치권 점유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은 적법한 유치권인지 아닌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치권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미완성된 공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치권 현장을 오고 갈 수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권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점유가 아닙니다. 유치권의 점유를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내 집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나가라고 하거나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 등에 신고를 하겠죠? 즉,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은 적어도 나만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나만의 공간,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간에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치권자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고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잠금 잠치 후 열쇠를 소지하는 경우가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점유를 상실하면 그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채무자와 공동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타인을 통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제3자의 방해로 배제되거나 침탈된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점유율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계속한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남의 소유의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에 대해 소유자인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4층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차인 B가 공사업자 C와 실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차인 B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공사업자 C는 4층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또한 건물 밖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C의 유치권은 적법한 유치권이 될까요? 또한 임대인 A는 C를 상대로 유치권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A와 공사업자 C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지만 C는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치권자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 자신이라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남의 건물에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의 건물이라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적법한 유치권 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하는데 내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상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남의 소유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입니다. 피보존채권이 존재한다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민법 제320조의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말이 중요한 이유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졌고 즉 압류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비록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유치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24시간 점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현수막을 치고 컨테이너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불가능하도록 막고 24시간 건물을 경비, 수호하며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점유를 해야만 유치권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점유가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부동산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및 폭행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됩니다.
유치권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해도 안 되지만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물리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점유를 박탈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너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현황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 현황 조사나 감정 평가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유치권 방해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현황 조사 보고서나 감정 평가서에는 유치권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추후 유치권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불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원에 유치권 방해 금지 가처분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유치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점유 자체를 빼앗겨 버렸다면 점유 회복의 소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할까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공사 계약 체결을 할 때도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원상 복구 특약 조항이 유치권 배제의 특약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비용 산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으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가 그러한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 즉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즉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에도 곧바로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됩니다. 폭행, 욕설 등으로 인하여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번번하게 발생을 하고 더 나아가 권리행사 방해죄 및 소송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의 형사사건도 발생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가 되는 한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듯이 유치권자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와서 시건장치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부정한 판례와 성립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서 건물주가 공사대금 또는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주가 아닌 갑이 낙찰을 받았고 소유자는 갑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갑은 유치권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화가 난 갑의 가족인 제3자가 잔금잔치를 무단 교체했다면 제3자가 비록 유치권 행사를 방해를 하였지만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이 갑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 갑은 B 건설사 직원으로 B 건설사가 A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A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하던 도중 A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 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 갑이 B 건설사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B 건설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 범위 내라면 B 건설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23조에 의거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자기와 타인 및
공동 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에 의한 점유를 말하고, 만약 이러한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1억 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면서 낙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은 유치권 행사 때문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허위 유치권이라고 확신을 하고 10억짜리 부동산을 1억에 샀다면 낙찰자는 경매 한 번으로 9억 원이라는 돈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 채권자는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 1억 원으로 낙찰을 받아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일반 채권자는 아닙니다. 이득을 본 사람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유치권자와 경매 낙찰자,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즉 허위 유치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경매 입찰을 방해해서 유찰을 유도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3자 명의로 다시 구입하기 위한 경우로 이득을 얻는 유치권자와 낙찰자. 두 번째, 유치권 신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되어서 경매 진행에 참가하여 항고할 시간을 벌어서 채무를 변제 또는 채무 면탈할 시간을 확보해서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채무자. 세 번째, 유치권을 이용해서 낙찰자와 협상을 통하여 좀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경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허위 유치권인 줄 알면서도 부동산을 좀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 낙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치권이 허위라도 허위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경매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인도 명령을 하여 유치권권자를 내보내는 것이 어렵기에 명도 소송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 및 경매 입찰 방해죄 및 기타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는 소송 사기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송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공사대금 또는 유치권 금액을 부풀리거나 또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건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경매 입찰 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매를 방해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입찰 및 경매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형법 제315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에 있는 임차인은 유치권 현수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이 임대인 또는 유치권 행사의 채무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정당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행위이어야 하고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점유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중 하나로서 유치권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확실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행사 방법을 확실하게 검토해보고 법적 권리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이 적법한 유치권인지 또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인지는 유치권부 존재 확인의 소 또는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및 명도 소송 등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유치권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또는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치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권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